한강에서 사망한 고 손정민 씨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 추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경찰이 사건에 인력을 투입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신상털이 그리고 별점 테러가 난무하면서 사적 응징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두 분과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왜 죽었는가, 그리고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가, 그리고 그 사망의 배경에 누가 있는가, 이제 이런 어떤 온갖 낭설들이 이제 난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여러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 휴대전화 색상까지도 얘기하면서 이런 억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변호사님? 이게 참 너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네. 변사 사건이고 예. 처음에 실종 사건이었다가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되면서 변사 사건이 된 것이고, 변사 사건이라는 거는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진실을 지금 찾아가는 그런 단계인데 네. 거기에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사고이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어서 예. 이렇게 진행 중인 수사의 관련된 사실들, 이게 피의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표하면 안 되는 건데 형법상 예외적으로 이제 국민의 어떤 이런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일정 부분을 알려주지 않으면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금 딱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이제 공보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보면은 공보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손 군의 친구, 네. 친구와 관련돼서 보면 친구의 휴대전화가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이제 기사가 막 나오면서 예, 예. 경찰에서는 이제 검은색 휴대전화라고 했는데 지금 네티즌 수사대는 이건 빨간색이다. 네. 이렇게 사실을 주장을 하면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진행 중이고 사실은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좀 호기심 이런 차원에서 조금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갖가지 의혹이나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 정민군 사망 사건은 규명된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친구 A 씨, 근데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 친구 A 씨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이라면서 그게 공개가 됐는데 병원 홈페이지에 별점 테러도 이어지고 또 굉장한 악플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 진행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좀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네네.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을 제기를 갖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신발이라든가 옷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아버지 입에서 나왔고, 그리고 뭐 휴대폰 못 찾았죠. 또 사체도 민간 구조사가 찾았죠. 또 나중에 보니까 휴대폰을 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버렸다. 예. 이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처음부터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우리 아들 살려내라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예. 사건이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바람직한 그런 마음에서 예. 공감돼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어떤 복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A모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위치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신상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사실 손 씨의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예. 이렇게 되면 사건의 본질이라든가 하는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한 어떤 접근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막 그냥 여론몰이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피해자로 이렇게 마녀 상황을 찬양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사실은 이제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억측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전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관계나 어떤 진실에 관심을 표하는 것과 뭐 억측을 통해서 없는 사실이 만들어져서 온라인에 이제 유포가 되는 것은 분명히 피해자가 또 양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도움 말씀을 이제 오윤성 교수께서 주셨고요. 늑장 수사 논란, 이건 이제 그 네티즌 수사대가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이제 늑장 수사 논란이 나오고 있는가? 친구 A 씨에 대한 조사를 왜 이렇게 늦어지게 했는가? 이제 이 주장인 것인가요, 변호사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불러서 조사했을 때 참고인 신분, 지금도 참고인이지만 그 손 씨의 친구에 대해서 이제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실종 단계에서도 바로 조사를 했었는데 네네. 그리고 실제로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사건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때는 사실상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손 씨 친구가 손 씨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온라인에서의 여론은 그거죠. 아니 왜 이렇게 일주일이나 걸려서 예. 뒤늦게 이렇게 조사를 하냐.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저도 형사 변호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사건 발생한 후에 그 사건의 피의자가 될지도 모르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일단은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야 돼요. 예. 확보를 해서 그 자료에 기반을 해서 질문지를 작성하고요, 미리. 예.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참고인이 와서 뭐라고 대답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예. 뭔가를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사의 자료들인데 이러한 자료를 모은 다음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예. 그런 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참고인 조사를 한 걸 가지고 늑장 수사라고 하면 예.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런 현상들을 두고 지금 일부 대중들이 그 가짜 정보를 믿는 그런 집단 여론에 빠졌다는 진단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그 여론이 형성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자체가 아주 어떤 그 살인 사건, 뭐 연쇄 살인 사건 이런 그 전문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특징이 이제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친구 둘이가 이제 뭐 술을 먹다가 한 명이 어떻게 됐을 때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금 이 A 씨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점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데 자신도 좀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안쪽에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이제 접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자유고 예. 또 여기에서도 사실은 경찰들이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얻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화기를 갖다가 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A 씨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본다면 이 전화기는 바꿔치기 한 건데 사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끝까지 들고 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혹들도 제기를 하거든요. 예.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왜 가까이 안 가고 멀리에 있는 자기 부모에게 연락했지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그런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니까 그런 걸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예. 그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늦지? 라고 이렇게 이제 속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봐주는 것이 아니냐. 뭐 아까 버닝썬 사건에 뭐 경찰서장이 친척이니 예. 또 무슨 뭐 큰 대형 병원의 의사니 아닌 거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 사례를 보면은 이 어떤 그 센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우물쭈물하는 그런 것들이 좀 없잖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이제 종합이 되면 예. 아 이거는 뭔가 있다. 경찰이 이게 속도를 내지 않고 예. 빨리빨리 안 되는데 증거는 자꾸 인멸돼 간다. 그러면 이 사건이 미제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손정민군 사망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네티즌 수사대들의 맹활약, 그것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높여주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제 오윤성 교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호영 변호사께서 첨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오히려 이 네티즌들의 이런 관심이나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니까 저부터도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왜 그 시간에 친구가 집에 갔는 줄 알고 본인이 집에 갔는데 자기 부모를 데리고 그 친구를 찾으러 가느냐부터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리고 궁금한 건 누구나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다만 그게 이제 정보가 되게 한정된 상황에서 의혹 제기를 하다 보면 그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차라리 우리도 좀 미국처럼 그런 수사나 재판을 아예 다 공개하고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좀 오픈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피의자나 피고인이 하는 말도 그대로 좀 사람들이 보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계속 일부의 정보만 찔끔찔끔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을 막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에요, 실제로. 예. 지금 뭐 진행 중인 정경심 재판이나 뭐 최강욱 대표 이런 재판들이 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예, 예. 그런 것을 사실 아예 중계를 해서 누구나 그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좀 뭐라 하는 건 오히려 좀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차라리 재판이나 수사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예.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어떤 그런 주장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피해자에 대한 공개는 우리가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 말고 예, 예. 어떤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온라인상에 유출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개할 네. 건 공개하고 이제 국민들이 의혹이나 의심을 가지 않게끔 수사기관이 이제 책임 있는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공개를 하자라는 말씀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신상 털기와 관련된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연장해서 가보면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그 정인이 사건의 양모, 옥중 편지로 추정되는 글을 공개한 유튜버라든지 혹은 서울 관악구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 B 씨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사적 보복 차원에서 그 신상 털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응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또한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사실 지난번에 그 N번방 사건 때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게 예.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교도소가 약간의 불법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충분히 있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한 것은 적어도 이제 그 정의 구현에 있어가지고 국가기관이 제대로 정의 구현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많이 팽배돼 있었고 소위 얘기해서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들이 직접 하겠다. 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정인이 뭐의 그 편지 같은 경우도 뭐 불법적으로 그걸 뜯어낸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보고 이제 네티즌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 영어 교육 시켜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주식 정리 잘해야 되고 우리 앞으로 이민 간 준비를 하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정으로 과연 반성을 갖다가 하지 않고 우리를 갖다 농락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나 처벌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예. 나 처벌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 좋아요를 갖다 누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할 수는 없고 예. 자기 대신에 누군가 해주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환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아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이렇게 알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택시기사, 60대 택시기사를 그 폭행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예, 예. 아주 뻔뻔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왜 저 사람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 예. 그 사람이 뻔뻔해하는 것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역으로 이제 주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나 어떤 그 국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예, 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제대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그 유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또 뭐 신상털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사회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럴 시점이 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네. 이런 신상털기 말고도 실제 물리적으로도 사적인 보복을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서 그 집으로 찾아가서 욕설을 하고 또 공모방해하고 주거 침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지 그 부분도 좀 짧게 짚어주시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강력범이 출소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두순의 그런 이제 주거지 근처에 가서 소란 행위를 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체포, 예. 구속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교정 당국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특수 강력범, 특히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거의 엄청나게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70~8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대부분의 재범이 또 거주지 인근 뭐 1.5km에서 3km 내부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 지역 주민은 또 무슨 죄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특정 강력범죄의 피고인들이 출소하고 나서 좀 사회로 복귀하는 걸 뭐 잘 또 도와줄 필요도 있지만 그들의 어떤 복귀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우리가 좀 막아주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필요성.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이런 특정 강력범죄자들이 뭐 20년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때 그들만의 주거지를 따로 아예 이렇게 거주지 제한 정책 같은 것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는 것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큐브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에 이어서 이슈 큐브까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